로마 역사, 랑케의 통찰부터 판테온의 경이로움까지 세계사를 관통하는 천년 제국의 조건입니다. 로마 이전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 흘러 들어갔고 로마 이후의 역사는 다시 로마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역사학자 랑케는 말하였습니다. 세계사의 중심이자 블랙홀이었죠. 주변의 문화, 제도, 기술을 흡수하고 재창조해서 현대 문명의 뼈대를 세운 문명의 빅뱅이 바로 로마입니다. 무엇이 로마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압도적 성장의 비결은 타 문화를 수용하는 절대적 개방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도전과 체제였지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화정입니다. 기둥 두 번째는 권력과 문화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제정이고요. 기둥 세 번째는 시스템과 포용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는 실용주의이지요. 왕정의 종말입니다. 누구도 로마의 왕이 될 수 없다. 사건의 발달 바로 비극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왕의 아들이 저지른 만행이 있었죠. 겁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의 자결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을 촉발하게 되고 브루투스의 주도하에 왕정 폐지 선언이 있게 됩니다. 시스템의 전환입니다. 권력의 분산이죠. 귀족들의 언론, 평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민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집정관 체제가 수립되게 됩니다. 시민의 공간이 있었죠. 평민들이 의견을 수렴하던 광장, 포로 로마노의 탄생이 있었던 겁니다. 시련이 만든 도약, 바로 제1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바로 시칠리아 섬의 쟁탈전이지요. 카르타고는 해상 제국, 바다의 지배자, 막대한 무역 자본, 즉 돈으로 고용된 용병 군대였습니다. 로마는 내륙 국가로 해전 경험이 전무했고 배 건조 기술도 없었습니다. 땅을 지키는 시민군만 있었죠. 하지만 승리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습과 투지였죠. 카르타고가 버리고 간 부서진 배를 노획해서 분해하고 연구했지요. 단기간에 함대를 창설하고 내 땅을 지키겠다고 하는 시민군의 애국심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기적적인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겁니다. 불가능에 대한 두 가지 응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니발과 스키피오지요. 하니발의 불가능, 극한의 결속이 있었습니다. 용병 군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코끼리 떼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는 고난의 행군을 선택했지요. 병력의 절반을 잃으면서도 강력한 전우회를 향상시켜 로마를 타격합니다. 스키피오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바로 유연한 대응이지요. 인생은 일어나는 일 10%에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 90%에 의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하니발의 전략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궤도를 비뚤어 적의 심장부를 무력화시켰죠. 바로 2차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카르타고의 철저한 파기가 있었고 로마는 강한 자신감을 얻게 되고 개방적인 대제국으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역설입니다. 내부에서 무너지는 공화정이 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국의 성장입니다. 전쟁 승리로 막대한 부와 수많은 노예가 유입되게 되지요. 스텝 2는 자장농, 즉 중산층의 몰락입니다. 참전 후 돌아온 평민들의 농지가 황폐화되고 대농장 노동에 밀려 일자리가 상실됩니다. 스텝 3는 개혁의 실패입니다. 토지와 보물을 평민에게 나누려던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기득권의 반발로 결국은 피폐하게 됩니다. 시스템 분기 네 번째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입니다. 70명에서 12만 명으로 불어난 노예의 반환, 진입 후에 6,000명의 노예가 로마로 이어지는 길에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국가의 근간인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공화정 체제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지요. 군벌의 등장과 루비콘 강입니다. 삼두 정치가 탄생한 거지요. 몰락한 평민들의 장군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카이사르의 사병으로 흡수되며 권력이 집중하게 됩니다. 원로원의 견제가 있었습니다. 갈리아 원정으로 인기가 치솟은 카이사르를 견제하기 위해 폼페우스와 결탁하게 되지요. 카이사르의 딜레마와 결단이었습니다. 원칙은 무장 해제 후 로마 입성, 즉 죽음의 위협 때 무장 상태로 입성하는 반역이었습니다. 즉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를 장악하고 폼페이우스를 추격한 거지요. 권력의 정점과 3월 15일의 비극입니다. 이집트와의 동맹이 있었죠. 폼페이우스를 쫓아간 이집트, 카펫에 숨어 등장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며 든든한 의군을 확보하게 됩니다. 단 3마디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원정 후에 원로원에 보낸 압도적 자신감의 상징이었죠. 바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였습니다. 예고 없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고 없는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이라는 거지요. 기원전 44년 3월 15일 점술과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장 없이 원로원에 등원하게 되죠. 공화정을 지키려던 양아들 브루투스 일당에게 암살되게 됩니다. 혼돈의 끝, 바로 제정 로마의 서막입니다. 제2차 삼두정치가 있었죠.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비투스의 권력의 분할이 있었고 안토니우스가 실책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풍족함과 클레오파트라에 빠진 로마 시민의 여론 상실이었죠. 악티움 해전이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대승으로 끝났고 모든 정적이 제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정의 시작이 됩니다. 내전 종식 후에 권력을 원로원에 반납하는 고도의 정치적 연출이 있었습니다. 감동한 원로원이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가장 존엄한 자, 바로 황제라는 칭호를 헌정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공화정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폭군 네로의 재평가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가요? 미치광이 방어범이 있었습니다. 로마 인구 200만 중에 3분의 2가 피해를 본 9일간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불타는 로마를 보며 노래를 불렀고 기독교인에게 누명을 쓰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개혁가와 재건가입니다. 알리바이가 있었죠. 화재 당시에 로마에서 80km 떨어진 곳에서 휴가 중 소식을 듣고 즉시 네로는 기환하게 됩니다. 재건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재민 구후에 전력했고 완벽한 배수 작업을 갖춘 안전한 도시 재건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왜 왜곡되었을까요? 속국 세금의 원로원 독식을 금지하려던 네로의 세제 개혁, 기득권의 치명적 모함과 거짓 소문이 유포되게 된 겁니다. 빵과 서커스입니다. 콜로세움의 군중 통제 시스템입니다. 콜로세움의 건립 목적은 장군 출신 베스파니시우스가 황제가 부족한 정통성을 채우고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 건설했다고 하죠. 완벽한 계급의 분리와 시스템입니다. 철저한 신분제 공간으로 설계되었고 지정 좌석표를 운영하였으며 현대 스타디움 티켓팅 시스템의 원형이라 할 수 있지요. 콜로세움을 보면 4층에는 노예 및 여성이 자리하고 있었고 3층은 평민, 2층은 귀족, 1층은 황제 및 기빈이었습니다.
콜로세움은 6만 명을 수용하고 통제하는 80개의 출입구가 있었다고 하지요. 검투사와 맹수를 무대로 동시에 끌어올리는 지하 수동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폼페이 화산재 아래 박제된 제국의 절정입니다. 운명의 날입니다. 불의 신 축제 당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되게 되지요. 신의 화답으로 오해하여 피난을 늦춘 사람들, 거주민 2만 명 중 10%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시간의 캡슐입니다. 로마 최고 전성기의 일상으로 건축 문화가 화산재에 덮여 진공 보존되게 됩니다. 부활과 발굴입니다. 1500년대 후반 최초로 발견되면서 1800년대 프랑스의 발굴, 즉 약탈을 거쳐 이탈리아의 통일 후 본격 발굴이 시작되게 됩니다. 현재는 3분의 2 정도가 진행되었다고 하지요. 무력이 아닌 실용으로 지은 겁니다. 로마 수로 바로 수도교입니다. 판테온 신전은 모든 신을 모시는 다신교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하지요. 지름 9m의 구멍 오클러스가 뚫려 있으나 내부 제사의 열기가 압력차를 만들어서 빗물 유입을 완벽히 차단하는 열역학적 설계라고 합니다. 로마 수로는 물과 사람, 마차가 동시에 이동할 수 있고 자체 개발이 아닌 타민족의 아치 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제국의 인프라로 완벽히 실용화시킨 것입니다. 진정한 유산, 로마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콜로세움도 제국의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피정복민의 기술과 신마저 끌어안았던 개방, 관용, 포용의 정신이지요. 다양성과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로마를 짓고 있습니까?